솔루션 업체라고 설계 용역을 파견하고 다시 설계 용역을 받고 이런 좀 업체가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거하고 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뭘 이래 하면 손배국 씨, 내가 뭘 이래 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항상 이제 기존의 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경향이 많아요. 그 어떤 그 기획자들이 후배 기획자들이 항상 이제 나하고 좀 많이 다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. 그러니까 제일 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보면 이제 발명가 입장에서는 있는데요 하는 이런 것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추어 발명가들은 자기가 멀리 구상을 하다 유사한 게 있으면 맥이 쭉 빠져버려요. 근데 어떠한 것도 100% 똑같을 수는 없어요.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. 그런 부분인데 제품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나 아이디어 공학이나 이런 것들과 차별이 무엇입니까? 이래 이야기한다면 내가 굳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거라는 거는 압니다. 근데 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에는 이제 그 시장 그리고 대량화, 물류 그리고 또 실제 생활 공간에서의 그 소비자의 어떤 그런 행동, 동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. 그래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도면적 분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라 소통.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 거를 잘 몰라. 그러면서 이제 하는 행위는 옛날 IT 쪽의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들만의 영역, 고유 영역인 양 엄청 비싸게 받아 먹었던 거라. 그러다가 거품이 빠지니까 지금 그쪽 분야에 그 인력 시장이 확 죽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.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수요는 있다는 거지. 개발과 발명에 대한 어떤 수요는 충분히 있어. 근데 공급이 딸리니까 일시적으로 예전에 프로그래머들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라 고 생각합니다. 그래 뭐 용역, 설계 용역, 표현 용역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연 그나마 어떤 하나의 구상이 실체화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떤 표현물들이 필요하나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가 소통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나 커뮤니티를 이건 일종의 이제 재택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지. 그리고 뭐 지금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서 유워크 패러다임에서 분업하는 방법이다. 어떻게 일을 잡 쉐어링을 하고 그리고 쉐어링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 단계로 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주 특화된 그 부분과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. 그 기존의 것들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 이미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링 단계가 있고 파이디어링 단계가 있고 그리고 퓨지킹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링 하는 거는 야, 이런 거 어떨까 했을 때 그걸 이제 그려보는 거지. 그려보면서 어떨까 했는 일반 사람이 그걸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려내지를 못해요. 대충 그러니까 전체 형태는 그릴 수 있겠지. 그 속에는 기능과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.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해가는 게 이제 P를 붙여서 파이디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요.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거기에 합리성과 과학성이 내포가 되는 거지. 실물화가 가능하나 하는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. 그게 그러니까 가미가 된다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재능일 건데 그 재능의 모멘트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? 이거는 이제 손영희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. 그거를 읽어내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분명히 내 친구들한테 그런 걸 보여줘봐야 이거 뭐 전문가들 다 이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. 그러니까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만약에 옷을 하나 그림을 디자인하잖아요. 그 디자인과 디자인학과 1학년 애가 그린 디자인의 차이가 뭘까?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이 그 인형놀이 하면서 그린 거의 차이가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래 봤을 때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단수 앙드레 김 선생이 한 7, 8단 정도면 애들은 노란 팁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발명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. 하나의 구상이 실물이 되고 그게 시장에 투입이 되고 전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, 대량화되는 과정, 그 속에 필요한 직업, 그리고 생활 공간 속에 놓일 자리
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고 심지어 폐기까지 그 정도가 반영이 되는. 그래 봤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일단 한 8단 정도로 설정을 하고 우리 박창희 사장님은 한 6, 7단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 개발 발명령에서 손준영 실장님은 어느 정도 취급해 줄랍니까?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단어로 인정 안 해줘. 그냥 노란띠, 빨간띠 정도로 보는 거라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미시킬 수 있으면 일단 그러니까 물질을 충분히 이해한다.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가공을 이해하는 거예요. 그리고 물질과 가공 기법을 이해하면서 이미 생산을 반영시키고 물류를 반영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마 시장, 바이어의 심리를 반영시키고 전시를 반영시키고 그 실제 생활 공간을 또 반영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거라.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어떤 뭐 10,000개를 팔기 위한 거냐 10만 개를 팔기 위한 거냐 밀리언 셀러를 위한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그런 빌리언 셀러 지속적으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. 또 그런 걸 또 소모품화 시켜버리는 방법. 많은 것들이 가미시켜지는 그 개인적 능력이 이제 따라서 이제 단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란띠들이, 뭐 빨간띠들이 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굳이 만약에 잘 주자면 퓨지크로서 뭐 변리사들이 명시해서 써주는 거를 한 1단 정도로 보면은 그냥 그 표직 한 부분에 있어서 한 1단 정도. 발명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. 그래, 발명가의 구상을 표현해 주는 거. 그래서 프로 발명가라 하는 거는 이미 머릿속에는 그림이 다 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툴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필요한. 그래 봤을 때 지금 표현해 주는 인력들은 충분히 많잖아요. 그래 봤을 때 구상가들도 충분히 많아. 그러니까 그 구상가들의 구상을 합리화시키고 분업이 가능한 합리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창업은 엄청나게 많이 일으킬 수 있다. 그러면 그 창업이 꼬로 일자리 창출이니라. 처음에는 한 명이 창업을 하지만 결국 그게 잘 되면 10명, 100명이 될 때 충분히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. 이게 이제 내가 대통령이나 정부한테 한번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다.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디슨 인큐포터가 그런 아마추어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들을 파이디어링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게 돼야 이쪽에 또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.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. 그리고 그걸 퓨지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. 그 퓨지크들에게 일을 만들어주고 이미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퓨직에 의해서 이제 금융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 실물이 됐다.